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꼭 이 얘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남 불패다. 부동산에 있어서 강남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속설. 뭐, 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강남 불패. 이 속설. 물론 강남도 떨어질 땐 떨어집니다. 가격 조정 받을 때 가격 조정 받고요. 그런데 타 지역보다는 좀 잘 안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강남의 직주 근접성 그리고 강남의 개발 앞으로도 강남은 뭐 오피스가 몰려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뭐 삼성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호재들을 갖다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지만 강남 사실상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에요. 이미 가장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좀 더 뭐 다른 것들이 개발 호재가 발생된다고 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부자들이 강남으로 몰려들까요? 글쎄요, 단순히 개발 호재 때문에 강남이 더 오른다? 아니면 직주 근접 때문에?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흑수저분들은 어떻게 글쎄요, 월급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강남에 산다? 글쎄요, 물론 뭐 부부 합쳐서 억대 연봉이 훨씬 더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끼고 아껴서 강남에 들어가서 입성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강남, 왜 강남 불패 신화가 나타나는가? 라는 부분. 아포유는 늘 다른 사람들, 다른 전문가들, 다른 분석가들과 다른 시각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포유의 이야기가 주장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함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방송 보시면은 또 역시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방송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아포유의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시장을 갖다 바라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역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반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러니까 40평대 이상 아파트들이죠. 그런 곳의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유독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이죠. 이들 지역은 희한하게도 대형 평형들이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더 높은 경우도 종종 나타나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강남. 자, 청약시장은 강남은 약간 좀 독특하다. 다른 지역들과 다르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시장은 어떨까요?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량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남 시장의 특수성을 갖다가 보다 숫자로 증명해 가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표가 서울시 총 거래량을 갖다가 표기해 놓은 차트입니다. 자, 이 거래량 면적대별로 나누어 봤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55.99 스퀘어미터 미만이라고 나오는 게 10평일 때, 20평일 때 초반, 56에서 59.99, 20평일 때 60에서 82.99, 뭐 이게 20평일 때 후반에서 30평일 때 83에서 84.99, 30평일 때, 그리고 85 스퀘어미터부터가 지금 초록색,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초록색부터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40평일 때, 30평일 때 후반에서 40평일 때 초반,
그리고 푸른색 120스퀘어미터부터 134.99스퀘어미터 일반적인 40평형대, 그리고 135스퀘어미터 초과, 이게 50평형대 초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서울시의 거래량, 지금 현재 이거는 2018년 1월에서 6월 달까지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집계 된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까지 41,252가구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면적대별로 나눠서 표기해 본 거고요.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면적대는 노란색 84스퀘어미터, 83에서 84.99, 바로 30평형대죠. 30평형대가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붉은색 56에서 59.99, 20평형대입니다. 붉은색 20평형대가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 서울시에서 거래된 비율은 불과 25%도 넘지 않아요. 전체 거래량 대비 21.1%에 불과합니다. 21.2% 맞네요. 21.2%. 뭐 다섯 채가 거래되면은 그 중에 한 채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한 거고, 나머지 네 채는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서울시 평균이고요. 그렇다면은 강남 지역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상구에다가 플러스 알파, 용산구까지 면적대별 거래량을 갖다가 표기한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뭐 면적대별 거래량 보니까 좀 놀라워요. 서울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서울시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30평형대, 그러니까 노란색 83스퀘어미터에서 84.99, 그냥 84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84스퀘어미터가 가장 거래량이 많다고 했는데, 어라? 강남, 용산, 서초 보니까 84보다 다른 면적대가 더 거래량이 많아요. 자, 59 스퀘어미터 두 번째로 많았는데 59 스퀘어미터 역시 마찬가지고요. 59 스퀘어미터가 56에서 59.99, 빨간색 부분을 갖다가 지칭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놀랍죠? 거기다가 대형 평형대,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거래량이 지금 상대적 포지션이 높게 나타납니다.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지금 초록색은 30평대 후반에서 40평대 초반, 그리고 하늘색, 파란색이 지금 40평대, 보라색이 50평대 초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떠신가요? 자, 이걸 갖다가 그러면 한번 퍼센티지로 한번 표기해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만 따로 나눠서 한번 표기해 볼게요. 자, 강남구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거래 비율이 44%예요. 자, 다음 서초구 52%, 52.2%. 그 다음 용산구 50%. 야,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거래 비율이 서초구와 용산구는 50%가 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남구 44%, 서울의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죠. 자, 송파구는 좀 서울에 좀 가깝게 그나마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거래 비율이 26.3%로 나타나지만 50평대 거래 비율은 지금 9.5%로서 지금 만만치 않아요. 앞서 서울시가 거래 비율이, 그러니까 50평일 보라색 거래 비율이 4.8%였던 데 반해 송파구는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금 송파구는 지역별로 좀 편차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비싼 동네는 상당히 비싼데, 오히려 송파에서도 서울시 평균 정도밖에 안 나가는, 오히려 혹은 그것보다 더 낮게 거래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 동네들도 있고요. 자, 어쨌건 서울 평균보다는 강남 상구 그리고 용산구가 월등하게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거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걸 갖다가 서울시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 차트가 만들어질까요? 자, 이에 서울시
제가 늘 서울을 갔다가 평균 거래가로 해서 순위 높은 순으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시장으로 나누죠. 자, 그럼 일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시장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분위별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참 재미있는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국민주택규모 초과 거래 비율이 1분위 시장의 경우 40.9%가 나타나고 있어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거래 비율이 40.9%. 반면 2분위 시장으로 내려가면은 확 줄어요. 22.7%. 또 3분위 시장으로 내려가면 더 줄어듭니다. 16.7%. 그리고 4분위 시장으로 내려가면 더더욱이 줄어들게 되죠. 11.8%. 자, 1분위 시장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2분위 시장 양천 영등포 마포 동작 종로 중구 성동 광진 강동, 그리고 3분위 시장 강서 구로 관악 은평 서대문 성북 동대문, 4분위 시장 금천 강북 도봉 노원 중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분위 시장에 아파트 40평대 이상의 거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2분위로만 가도 확 줄어들고 3분위, 4분위로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1분위에 대형 평형 아파트가 이미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가 1분위에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을 갖다 의미하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남이 개발된 이래로 50년간 지속적으로 부가 몰리는 곳에 계속 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대형 평형의 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은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을 지어주고, 또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더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년의 역사 동안 만들어져 온 결과치입니다. 부자들이 갈 곳이 강남 외에는 없는 거죠. 강남 4구와 용산 외에는 다른 지역으로 갈 만한 지역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대형 평형들이 50년 동안 계속 개발되면서 더 많은 비율로 대형 평형을 공급해주고, 부자들은 더욱더 강남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살면은 무조건 뭐 나쁘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감성적인 부분을 떠나서 부자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강남의 집값이 왜 이렇게 더 상승하고, 강남이 왜 강남 불패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갑니다. 자, 실질적으로 다시 차트를 보시면서,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강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로 그렇게 명칭할게요. 1분위의 50평대 거래 비율이 17.3%로 나타나요. 50평대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50평대 초과예요. 50평대 초과, 뭐 60평, 70평, 80평, 90평, 100평도 포함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돈이 많으신 분이죠. 뭐 자녀가 많다고 그 국민주택규모 초과에 사는 건 아니고 50평대에 사는 거 아니죠. 자, 반면 40평대, 30평대, 20평대, 10평대, 사실상 이 면적대는 부의 척도를 갖다 의미합니다. 부의 척도를 의미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은 50평대 거주하시는 분이 자녀를 위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10평형대 거주하시는 분이 자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는데 돈을 보태줄 수 있는 여력이 더 강할까요? 명확하죠. 50평대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장만 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갖다가 사준다? 아니면 돈을 갖다 보태준다? 그럴 경우에 집을 내가 살고자 하는 입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입김은 부모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보통 자기 자식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한 곳과 가까운 곳에 자녀들의 집을 마련해 주겠죠. 그러면은 50평대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난 여력이 되니까 내 자식들도 강남에 살게 할 거야. 뭐 40평대 거주하시는 분들은 난 뭐 서초에 살지만 자식이 좀 가까운데 송파 쪽에 사줄 거야. 자, 그러면은 30평대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분당에다가 집 한 채 사주면 훌륭하지. 뭐 20평대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적대에 따라서 자녀들한테 집을 갖다가 구해 주실 수 있는 그 면적대가 달라지는 거죠. 대형 평형대에 거주하실수록 좀 더 자녀들이 집을 장만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힘이 커진다 라는 걸 갖다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서 좀 안타까운 얘기는 이 부자들이 1분위 시장에, 그러니까 50평대 거주하는 50평대 이상을 갖다 일단 부자로 분류를 해보자면 1분위 시장에서는 지금 거래 비율이 17.3%가 나타났고요. 17.3%. 2분위 시장으로 갔더니 5%로 줄어들어요. 3분위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1.5%로 줄어들게 되고요. 4분위 시장으로 가면 0.7%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이 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강남이다. 그러면 이들의 자녀가 결혼할 때 강남에 사는 사람, 부모들의 특성,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또 강남으로 진입하거나 강남 인접 지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자금이 더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50년의 강남 개발 역사와 함께 그 대형평이 강남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갖다 설명드렸는데요. 사실상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면요, 지금 현재 재건축에서도 대형 평형을 갖다 규제하고 소형 평형, 중형 평형을 갖다 더 많이 공급해주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압력을 넣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부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갖다가 강남에 한정짓지 말고 다른 지역들로 부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촌, 타운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그렇게 부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늘려줘야지. 부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더 좁혀가면 좁혀갈수록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강남 지역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거주할 만한 수준의 퀄리티의 그 주거 타운을 갖다가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넓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강남의 집값은 안정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강남의 상승이라는 것은 사실상 누군가는 투기 수요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투기라는 것도요, 실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데 무조건 투기로 해서 집값 올리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투기가 가능한 거죠. 실수요가 언제까지도 실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런 투기가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손실을 볼 거예요. 결국은 실수요자가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투자가 들어간 거, 투기꾼도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강남에 대한 투기, 강남에 투기한다? 라는 거는 그 부자들을 상대로 해서 미리 선점 효과를 갖다가 얻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강남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상위 0.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강남에 투자한다? 똘똘한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라면 이해하겠어요, 강남이. 하지만 강남에 집을 갖다가 뭐 2, 30억짜리 집을 갖다 4채, 5채 이상씩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은 제 주변에는 없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5만 명의 카페 회원을 갖다가 가진 카페직인데 나 강남에 집 5채 있어, 강남에 집 6채 있어 이런 분은 아직까지 보진 못했습니다. 아, 물론 제 아포유 카페가 경기도 기반이라 좀.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주택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보려고 하는 범주 그걸 떠나서 결국 통계와 데이터 숫자로 해서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주택시장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팩트에 기반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숫자, 수치에 근거한 방송을 갖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